함수라는 건요, 봐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함수라는 걸 보겠습니다. 함수는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사실 살짝 이런 내용 배웠을 거예요. 그죠? 뭐냐면 무언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호는요, X라고 쓸 거고 Y라고 쓰긴 쓸 건데요, 이게 X축과 Y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판기, 오케이? 뭐냐면, 자, 기억을 해둬요. 숑숑 숑숑숑 숑숑숑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는요, 이 자판기예요, 단순히. 오케이? 뭐냐면 돈을 넣죠. 동전을 넣습니다. 그죠? 그러면 음료수가 나오죠. 맞죠? 아직은 따서 마신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단순히 여기까지만을 우리는 마신 게 아니죠. 음료수를 지금 일단 현재 뭐 한 거예요? 뽑아 놓은 상태인 걸로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사실은 함수라고 해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오케이? 뭐가 아니에요? 따서 마신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까지만이 함수이고 그 다음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학교 때 이 말이 생략이 돼 있고 그냥 바로 넘어가서 아 뭐야 이거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생각을 잘 해보죠. 무슨 얘기냐? 동전, 예를 들어 A 동전, B 동전, C 동전, D 동전이 있고요, 음료수 P, Q, R, S, T 이렇게 있을 겁니다. U까지 가죠. 오케이? 자, 저거 A, B, C, D는요 그냥 들어가는 값이에요. 여기서 동전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X는요 축의 의미가 아니에요. X축, Y축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들어가는 값. 얘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여기는요 나올 수 있는 거, 자판기 이런 음료수들의 종류겠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들이죠. 오케이? 얘를 뭐라고 불러요?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택받은 애들 누구예요? P, Q, R, S가 U가 선택을 받았죠. 받았으니 뭐예요? 치역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거 용어들 다 기억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 싸그리 다 무슨 말인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용어 자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함수는요 아직까지 넣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돈 넣는데 안 뱉으면, 안 나오면 고장난 거죠. 그죠? 우리는 고장난 걸 다루지 않습니다. 쳐먹으면 무조건 뱉어내야 돼요. 알겠어요? 들어가면, 정의역이 들어가면 무조건 뱉어내야 해요. 오케이? 만약에 얘를 지운다 칩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D를 쳐먹었는데 안 뱉어낸 거예요. 이거 함수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잘 보세요. 하나를 넣으면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해요. 넣으면 나와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함수라고 해요.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와야 합니다. 돈 하나 넣는데 음료수 2개 나오면 땡큐죠. 하지만 그것도 고장난 겁니다. 우리는 고장난 걸 다루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 개취가 비슷해서 같은 걸 또 뽑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들어가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하나가 들어갔는데 2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고장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고장나지 않은 것들 중에서만 다루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Y 선택 가능한 걸 공역이라고 부르고 선택받은 걸 치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요. 더 중요한 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아직 얘를 좌표 평면에 찍은 게 아니에요. 좌표 평면에 찍는 달을 따서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넣어서 나올까 이것만 확인한 거예요. 알겠죠? 지금 좌표 평면에 찍은 게 아닙니다. 이 좌표 평면에 찍는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함수예요. 알겠죠? 함수는요 뭐가 될 수 있어요? 넣으면 나온다. 끝. 자판기로 이해하면 간단하죠. 오케이? 다 알아들었습니까? 여기까지요? 오케이. 이게 함수입니다. 넣어서 나온다. 예를요. 야, 양키. X가 들어가요. 주로 X라고 놓죠. 근데 집착 보이지 마요. 알겠죠? 막 남자애들 중에 집착 있는 애들 있다. 막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 막 계속 문자에서 어디야? 집에 언제 가? 우리 언제 만나? 뭐 하고 있어? 와우! 차단해버려. 자, 들어가는 값을 X, 오케이? 이걸 정의요. 나오는 값을 함수 영어로 뭐야? 뭐냐? 함수 영어로. 영어로 그거 알았는데 까먹었다. 펑션. 너가 가라 미국. 자, 펑션. 아니 뭐 따로 있었는데. 없어 이 새끼야. 뭐 있는데. 봐요. 힘내. 뭐라고? 주장면? 외부 친구가 찾아보래. 너 미국 못 가겠대. 자, 봐요. 가지마. 한국이나 있어. 자, 봐요. 운다. 석진이가 제일 좋아해. 너 괴롭히면 석진이, 우빈이가, 주영이가 제일 좋아해. 자, 봐요. 야, 동전을 넣으면 나온 값. 오케이? 이걸 음료수, 얘를 나온 값을 치역이라고 하지만 x가 들어가서 나온 값을 펑션 x, fx라고 씁니다. 오케이? 사실 함수는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실 진짜 끝난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의역, 치역, 공역, 오케이? 표현하는 방법은요. 잘 봐요. 함수가 꼭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기본적인 걸로 fx, gx, hx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fx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놈을요.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해요. f는요.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향한다 라고 또요. 오케이? 이렇게도 하고요. 쌤 이게 뭔 말인가요? 할까봐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죠? 이런 것들을 다 함수라고 합니다. 알아듣습니까? 됐어요? 한 개도 어려운 거 없다. 그죠? 다 알아들었죠? 끝! 함수란 이런 거다. 오케이? 그래서 첫 페이지, 두 페이지가 설명 가능하다. 나머지는 열심히 해보세요.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함수라는 거고요.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자, 어디요? 그 4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4페이지 아닌데. 쏘리. 6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 이거 풀어오세요. 지금 거기 보기 문제, 예제 문제 다 풀어오세요. 기본 문제요. 알겠죠? 그 뒤에 다 있고요. 쌤이랑 이거 한동안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좌표평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겠죠. 그쵸? 좌표평면은요 뭐냐면 데카르트가
역시 밤리버거 커피. 왜? 아, 내가 진짜 이상한 얘기지만 내가 딴 데서 예를 들어 뭐 나가서 점심을 먹고 또는 밥을 먹고 나서 딴 데서 커피를 마실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밤리버거 와서 같이 마셔요. 밤리버거 커피가 훨씬 맛있어. 딴 데보다. 배달 시킨 거예요? 여기에 시켜갖고 배달. 봐요. 좌표평면에 표시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봐. 중학교 때랑 달라. 알겠지? 중학교 때랑 같은 이야기로 인식하면 안 돼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중학교 때는 이 과정 없이 그냥 쑥 건너뛰니까 뭐야 세방 이거네 라고 했겠지만 함수는 여기까지만 함수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함수라는 저 좌표평면을 도입한 건 언제? 하여튼 옛날에, 그죠? 몇나 오래전에 데카르트가 파리 귀족이죠. 그죠? 밥 처먹고 뭐예요? 들어누워서 할 거 없으니까 천장을 봤어요. 근데 파리가 계속 움직여. 빡치지. 저걸 어떻게 잡지? 하다가 아 맞아요. 찾기 귀찮으니까 더 내버려두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 파리의 위치를 표시해 볼까? 라고 하면서 나온 게 좌표평면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보세요. 좌표평면에 표시하는 방법은요. 좌표평면에 표시하는 방법은요. 보세요. 반드시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명칭을 정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게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흔히 많이 쓰는 겁니다. 가로축을 X축이라고 많이 쓰고요. 세로축을 Y축이라고 많이 씁니다. 오케이? 꼭 집착 보이지 마세요. 막 집착 있는 애들 있죠. 자, 은비 남자친구 사귀면 진짜 한번 문자 보고 싶다. 정말. 자, 진짜 궁금하다. 자, 가로축을 X축 뭐라고도 해요? A축이라고도 내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B축이라고 이름 붙여도 돼요. 알겠습니까? 세로 가로축을요 또 S축, 세로축을 T축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고요. 우리가 물리에서 과학에서 뭐 배웠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 배웠죠. 그때는 가로축이 시간축이고요. 세로축이 뭐예요? 속도축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축을 정해요. 그리고 봐봐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말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좌표평면에 찍을 때는요. 반드시 가로축과 세로축의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니네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아닙니다. 오케이? 뭐가 아니냐면 함수가 나와서 그 나온 값을 x가 들어가서 나온 함수값 fx를 어디다가 찍은 게 아니라고요? 세로축에 찍은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거 알아들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쵸? 잘 모르겠죠? 잘 보십시오. 이거 한 방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y는 이 x라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기죠. 이건 이해하죠? y는 이 x는 이렇게 그린다라고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그 얘는 어떻게 표시해요? 이거 윗부분이다라고 하면 죽방맹이 맞아요. 얘는 이 윗부분이 맞기는 한데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은비야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 1학기 내내 이걸 써먹을 거고 2학기 때도 써먹을 건데 이거 놓치는 순간 이거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봐야 해요. 야 도경이 너 이거 이해했냐? 저 둘의 차. 함수는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 그러니까 좌표평면에 표시해주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가 함수예요. 뭐예요?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온다까지가 함수고요. 그걸 그래프에 찍을 때는요.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뭐가 아니고요? x, fx가 아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민희도 잘 모르겠어? 오케이. 자 봐요. y는 ex라는 놈이 사실은 어떻게 됐던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x가 들어갔죠. 누가 나오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fx가 누구냐면 이 x였던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놈을요 그냥 찍으면 이 얘기죠. Y로. 그게 아니고 이 나온 fx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요? y요. 세로축 값에 얘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 x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1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걸 세로축에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y에 집어넣겠다는 거고요. x, y라는 점을 찍어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얘를 통해서 확실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만족하는 누구를 찍는다는 겁니까? x, y를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바보같이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바보같이 생각을 하면 x가 들어가면 2x가 나와야 돼요. y는 2x라 뭐야 이건? 표현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십시오. 자, 잘 봐요. 이거를 이해해야 1학기 전 과정이 다 끝납니다. 이게 뒤로 넘어가면 자취랑도 연결돼요. 자, 잘 보세요. x가 들어가죠. 그럼 누가 나오기로 일단 약속은 해요. fx가 누굽니까 현재? 2x인 것 뿐이에요. 즉 1이 들어가면 누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긴다고.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좌표 평면에 찍어주는 건 저렇게 다르게 찍어준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얘를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는 게 아닌데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닌데요. 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잘 보십시오. 오케이? 좋아. fx가 나온 걸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함수 그래프의 좌표 평면에 표시할 때는 x, y라는 점들로 표시를 할 건데 x가 들어가서 2x가 나왔는데 어떤 y 값을 찾는다 이 말이냐면 2x보다 큰 y 값들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찍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표현하는 x, y는요 좌표 평면에 표현할 때는 항상 x, y로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요.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는데 그쵸? fx가 2가 나오죠. 2보다 어떤 점들로만 큰 점들로만 x, y를 구성해 주라고요. 그럼 여기 윗부분이겠죠.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죠. 맞아요? 그런 점들로만 x, y가 찍힌다고요. 좌표 평면에서. 조금 더 옆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위쪽 부분들로만 점이 찍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2x보다 크다 라고 하는 영역은요 이 직선 위쪽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 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요 x가 들어가면 우리가 착각하는 식으로 fx가 나오니까 그 fx를 좌표 평면에 찍어준다 가로축 세로축으로 찍어준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좌표 평면에 표시할 때는 반드시 x, y라는 점을 표시를 하는데 어떤 규칙을 만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x가 들어가면 fx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 fx 값을 그대로 어디다가 세로축에 찍어준다는 약속이고요. 이럴 때는요 x가 들어가면 누가 나오는데? fx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큰 세로축 값들로만 점을 찍어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표 평면을 항상 x, y라는 점으로 찍는다라는 겁니다. 좌표 평면의 표시는요, 그래프의 표시는요, 전부 다 뭐였던 거예요? 함수 그래프를 할 때는요,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 건데 그 fx에 강제로 y에 집어넣고 그걸 뽑아주는 거고 찍어주는 거고, 이렇게 부등식 영역을 할 때는 x, y인데 x, y라는 점을 우리가 찍어주는 건 절대 변함이 없어요.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건데 어떤 x, y?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x, y를 찍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너 이거 이해했어? 너는? 돼? 이거 안 되면 절대값 함수 못 알아들어. 자취도 못 알아듣는다. 미나리는. 야기 새끼들은 이거 몰라요. 너는? 알아들었어? 주혁이도? 야 은비야 알아들었어? 석진이는? 알아들었어? 도경이는? 모르면 지금 여기서 결론은 이겁니다. 잘 봐요. 내가 구분을 나눈 게 뭔지 혹시 감 와요?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함수. 그 함수를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하려면 좌표 평면에 표시할 때는 무조건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x, y냐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찍히는 점이 달라질 뿐이죠. 오케이? 다 알아들어요?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다 돼요? 다 됩니까? 이 말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면 함수가 뭔지 알아들었죠?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 것 끝. 그럼 얘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말뜻은 과연 어떤 말뜻일까요?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y가 크다. 이걸 그래프상에서 표시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들어가서? x가 들어가서 누가 나와요? x가 들어가서 누가 나와요? fx가 나오죠. 맞아? 그 fx가 누구일 뿐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함수라고요. 근데 그걸 좌표 평면상에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가로축과 세로축에 해당하는 값으로, 즉 여기서는 나는 x와 y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a와 b로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나는 얘를 x, y라는 점을 찍어줄 거예요. 가로축점과 세로축점을 찍어줄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가로축점과 어떤 세로축점의 규칙을 만족해야 되냐면 누구보다? fx보다 큰 점들로 찍어줘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바로 여기죠. 이건 뭔 뜻이에요? fx가 그대로 y로 들어간 값이죠. 세로축에 그냥 fx 값을 찍어준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어떤 점들이요? y 값이 더 큰 애들의 점들을 찍어주라는 얘기니까 영역상으로 어디죠? 여기겠죠. 왜? 실제로 x가 들어가면 나오는 fx는 여기입니다. 이거보다 큰 점들의 모임으로 점을 찍어준다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었나요? 오케이? 이 얘기가 뭐라고요? 함수를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을요 6페이지 7페이지 이런 쪽에다가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야, 니네 이거 읽어봐야 한다. 나는 이해를 도우려는 걸로 설명을 하죠. 알겠습니까? 안 돼. 정신 차려. 안 돼. 이건 안 돼. 놓치면 안 돼. 정신 빡 차려. 오케이. 자, 7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만 보여줄게요. 이거는 고등학교 내내 쓰는 거라 나중에 미적분 원 할 때도 쌤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분 때문에. 그러니 할 때 지금 제대로 해놓는 거예요. 보세요. 야, 봅시다. 이게 몇 차 함수인지 몰라도 돼요. 얘들아, 이거 좌표 평면에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한 거죠. x가 들어가서 나오는 fx를 세로축 y에 넣어준 그래프죠. 왜냐하면 영역이 아니니까요. 맞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런 함수의 룰을 만족하는 겁니까? x 하나에 y 하나 나오고 있지요. x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값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x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값이 있다면 중간에 빵꾸 하나 또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오케이? 얘는요 함수 그래프가 맞습니다. 이해해요? 이해? x가 가로축에 x가 쭉 들어가면 그거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y 값들이 다 찍히고 있는 거니까요. 이 말 이해해요? 너 정신 차려. 안 돼. 이건 놓치면 안 돼. 딴 데는 봐주는데 오면 안 돼. 돼요? 이해해?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 얘는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한 x 값에 y가 몇 개 나오고 있어요? 2개 나오고 있죠. 원래 함수는 x 하나가 들어가면 y 하나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치역 하나가 나와야 되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었죠. 왜? a 넣었는데 pq 나오면 땡큐인데 고장난 거라고요. 오케이? 얘는 말이 안 된다고. 3번은요. 7번 7페이지에 보기 1번에 3번. 이것도 함수 아니죠. 네. 그리고 4번. 이것도 함수 아닙니다. 이해해요? 네. 됐어요? 오케이. 자, 함수인 게 뭔지를 알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이제는 그 용어 명칭에 대해서 몇 개 더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죠. 얘 봐요. 여기 정의역 A가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그거에 대응하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나와주겠죠? 얼마라고 나와줄까요? FA. A가 들어갔으니 나오는 값은 FA라고 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 FA를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 A가 들어가서 나온 함수 값이죠. 함수 값. 사이시옷이 들어가나? 표기법이 바뀌어서. 오케이, 맞네요. 알겠어요? 야, 미적분 원하는 대로 내가 이거 뭐라고 읽어줬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할 때 맨날 이거 보면 내가 함수값이라고 읽었죠. 그래, 얘가 함수값이에요. 근데 이미 고1 때 배우는 겁니다. A가 들어가서 나오는 값. 돼요? 이해합니까? 지금 다 알아듣고 있어야 해요. 오케이. 이게 FA의 의미는 함수값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죠? 실제로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찍힌 거예요? x, fx가 아니라 했어요. x, y인데 우리는 y에다가 뭘 집어넣기로 해서 fx 값을 집어넣기로 해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못 알아들어요. 이 뒤로 넘어가면.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조금만 요령, 이게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을 오래 쓰고 싶지 않아요. 난 절대값 그래프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시간 쓰고 싶지 않으니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 거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생기는 함수는요, 정의역 하나에 치역이 하나씩 대응되고 있죠. 치역 중에 겹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건 한 명당 한 명이죠.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해합니까? x 하나에 y 하나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 봅시다. 얘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요?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얼마요? 서로 다른 값을 갖지만 정의역 -1, 정의역 1일 때 그 해당하는 치역이 둘 다 얼마입니까? 1입니다. 돼요? 돼? 이거 1대1 함수 아니에요. 됐습니까? 아니야? 이해해요? 자, 표현하는 방법도 같이 기억해 둡니다. 이거 됐어요? 1대1 함수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y에 대응되는 값이 하나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오케이? 얘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돼? 그냥 그러면 어머. 1차 함수만 1대1 함수 아니에요? 3차 함수예요. 아직 안 배워서 그래요. 됐어요? 제가 바로 표현 방법이에요. 1대1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디다가 여기 써있네요. 9페이지에. 됐나요? 다음. 그러면 1대1 함수가 저거인지 알았죠? 그러면 1대1 대응은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봐봐요. 여기 봅시다. 1대1 대응도요, 왠지 1대1 함수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죠? 그쵸? 맞아요? 차이가 있다면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요, 이렇게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공역이란 선택 가능한 집합을 말하고요. 치역은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을 말하는데 얘는 지금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공역으로 따지면 PQRST입니다. 하지만 치역은요, PQRS죠. 1대1 함수는요, 그 공역과 치역의 관계를 전혀 생각 안 합니다. 1대1 대응은요, 모여야 되고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즉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 이 t가 지워져야 돼요. 됐어요?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거고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미리 기억해 둡니다. 뭘 기억해 두느냐?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돼요. 역함수 존재 조건입니다. 반드시. 1대1 대응이 아니면요, 때려 죽여도 역함수 없어요. 뒤진다. 너희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거지? 야, 엄마, 너 다 알아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너 머리 아파? 돼요? 역함수 존재 조건. 아, 곧 배워요. 아직은 모르는데 곧 배웁니다. 다 알지? 다 알고 있는 거지? 막 대답을 해, 이 새끼야. 동물이랑만 같이 있더니 대답을 안 하네. 오케이. 다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니네들한테 내주는 숙제는 10페이지까지만 먼저 내주고요. 11페이지에 유제 5번까지만 하는 걸로 내주고요. 쌤이 이거를 좀 해볼게요. 좀 쭉쭉쭉 넘겨서요. 합성함수 쪽은 잠깐만요. 조금만 내버려 두고요. 쌤이랑 이 부분을 좀 해볼게요. 어디 부분이냐면 그 뒤로 넘겨서
그 1차 함수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합성함수는 쌤이 아직 안 했어요. 알겠죠? 자, 몇 페이지 그 뒤에 1차 함수의 3번의 함쪽에 해당하는. 근데요, 여기에 그 거기에 있는 문제 말고요, 쌤이 쌤이 어떤 그래프에 대한 4가지 형태를 설명하겠습니다.